일단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피부과 물론 저희가 이제 피부과 닥터이고 저희가 이제 지방 이식 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볼륨을 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재료들은 이제 필러 종류가 있고 이제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스컬트라라든가 말씀하신 주베룩이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울트라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 성분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필러는 즉각적으로는 효과가 좋은데 곧 이제 서서히 꺼져 들어가는 거라는 그 단점이 있는 거고, 스컬트라라든가 이제 PLA 성분인 주베르기라든가 PDO 성분인 울트라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한 3개월에서 길면 한 6개월 정도까지 입자의 사이즈에 따라서 녹으면서 이제 콜라겐 자극에 대해서 볼륨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장점과 느리다는 단점과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성분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저는 이제 그 어느 한쪽이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오히려 과한 것 같고, 모든 재료마다 장점과 단점과 안전성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과하지 않는 시술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컬트라가 가장 처음에 콜라겐 부스터로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이잖아요. 저 역시 이제 오랫동안 사용했고 선호하는데, 스컬트라의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좀 얕은데, 눈 밑에 얕은 부분이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눈 밑에 요즘 이제 다크서클과 눈밑 꺼짐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오시는데, 거기에 스컬트라를 넣었을 때 결절이 생길 위험은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용하는 게 제한이 돼 있었는데, 주베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울트라콜 같은 성분들은 입자가 좀 더 작아서 상대적으로 눈 밑에도 좀 더 시술을 하기가 좀 더 안전한 장점이 있지만, 역시 콜라겐 부스터들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어떤 성분이냐보다는 결국은 과해지면 그거는 항상 결절을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예전에 스컬트라 한 가지만 있다가 주베룩과 울트라콜까지 다양해지니까 이제 환자의 피부 상태라든가 볼륨의 꺼진 정도라든가 특정 부위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반복 치료를 하시면서 주사 치료만 병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같이 그런 볼륨을 업하든지, 아니면 그런 콜라겐 부스터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병행하시는 치료가 혹시 있나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프팅 레이저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당일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시술 이런 콜라겐 부스터를 하고 또 2 내지 4주 전후로 리프팅 레이저들을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이제 볼륨을 업한다는 것에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도록 하는 자극을 주는 건데, 그 자극을 이제 콜라겐 부스터, 즉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콜라겐 부스터라는 것은 이 성분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동안에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을 자극해서 그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들을 이용해서 공장을 열심히 가동해서 콜라겐이라면 쉽게 말하면 벽돌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쌓아 올려서 볼륨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자극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열 기구겠죠. 그래서 이제 리프팅 레이저들은 열을 통해서 콜라겐을 생성을 자극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물리적인 성분들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것과 열을 통해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것이 적당히 맞물리면 이제 단독 시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볼륨업을 더 잘 해주고, 또 리프팅 레이저들은 사실 볼륨업보다는 타이트닝을 시켜주니까 볼륨이 업하는데 주변이 타이트닝 되면 당연히 훨씬 더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이 더 생기 있게 또 예쁜 윤곽이 나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같이 전후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스컬트라나 어쨌든 콜라겐 부스터의 그런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이런 탄력 장비 치료 말고도 어떤 피부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그 주사들이 더 들어갔을 때 바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추가로 병행하고 있는 치료는 따로 있으신가요?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스컬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복하는 환자들이 저 역시 그 경험을 합니다. 스컬트라를 여러 번 하셨던 환자들은 피부 속에 굉장히 소위 저희가 뻑뻑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콜라겐이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콜라겐 조직들이 좀 더 좀 딱딱한 콜라겐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 시술을 할 때 조금 더 뭐랄까 결절이 생길 위험도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피부가 탄탄은 한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볼륨은 이제 넣어놨다고 해서 영구적인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럼 계속 메꿔 가야 되는데 이 안에 조직이 더 엉켜 있으면 이제 메꾸는 입장에서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길 리스크가 있다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고주파 장비로 트라이덤이라는 고주파 장비로 안에 엉켜있는 조직들을 좀 풀어내면서 이런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이제 피부의 윤곽도 좀 더 예쁜 것 같고 이제 볼륨의 업 효과도 그냥 그대로 넣는 것보다는 이 엉켜있는 조직을 풀어주는 자체만으로도 약간 이제 피부가 이제 당기고 있던 조직들이 풀어지다 보니까 피부가 좀 더 올라오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주니까 콜라겐 부스터 단독 치료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볼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저는 이제 스컬트라나 또는 주베룩이나 울트라콜 여러 가지 이제 콜라겐 부스터를 쓸 때 이 트라이덤 시술을 같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트라이덤 시설을 한번 해보니까, 저희 30대 초반 여성인 경우에도 겉으로 보기에 이제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 왁강대 쪽에 인디안 밴드라고 하는 그런 게 두드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위를 그 트라이덤 캐뉼라로 삽입을 해봤을 때 많이 저항감이 많이 느껴지고 뭔가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이를 불문하고 보통 한 30대 이상이 된다면 어쨌든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피부 내, 진피 내 어쨌든 그런 파이브로시스 같은 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러든 스컬트라든 어떤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에 우선 중장기간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반복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좀 정리를 해주고 파이브로시스를 좀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미 뭐 그런 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LDM 치료라든가 LDM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술 전으로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체외 충격화 원리를 이용한 레비나스라는 장비로 역시 이제 스컬트라라든가 이런 그 콜라겐 부스터 시술 전후에 엉켜있는 피부 조직, 좀 뻑뻑한 피부 조직을 좀 풀어주고 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특히 말씀하신 전에 이제 필러를 했다거나 또는 예전에 뭔가 다른 치료들로 인해서 피부 조직이 상당히 많이 엉켜 있는 분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고주파 장비를 피부 속에 넣어서 이제 엉켜 있는 조직을 풀어주는 이런 트라이덤 시술과 병행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워낙 필러들을 많이 하시던, 필러뿐만 아니라 스컬트라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나서 필러의 결절이라든가 스컬트라 결절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는 최근에 어떤 필러를 해놨다면 그 위에다 이제 스컬트라나 콜라겐 부스터를 치료를 하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이제 트라이덤 고주파로 필러하고 또는 스컬트라 후에 이제 혹시 결절이나 이런 부분에 남아있는 조직들을 좀 더 풀어주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중년 여성에서 이제 볼륨이 꺼진 거에 대한 치료를 주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볼륨도 문제지만 피부도 이제 건조해지고, 네, 또 뭐 볼륨은 꺼지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잔주름이라든지 그런 주름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쨌든 콜라겐 부스터 외에 어떤 다른 스킨 부스터는 저도 병원에서는 히알루론산 베이스도 쓰고, 그다음에 PN이라든지 PDRN, 뭐 리쥬란이나 요즘 이제 플러드라고 하는 제품도 새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믹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 원장님은 병원에서 주로 어떤 스킨 부스터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주로 이제 약간 히알루론산하고요, 리쥬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환자분들이 사실 지금 딱이죠. 지금 속 건조하다고 많이 오시는 계절이고,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중년이 되면은 기름기가 많이 줄어들고, 또 피부의 장벽들이 많이 얇아지면서 속 건조함을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리쥬란이고요. 리쥬란에, 저는 리쥬란이 참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일단은 성분 자체로 굉장히 안전하고, 원래 이 리쥬란이 이제 뭐 화성 환자라든가 욕창 환자들의 상처 대생을 위해 쓰였던 만큼 재료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데, 이제 단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상대적으로 비용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통증. 이 리쥬란을 시술을 받는 분들의 이 통증에 대한 건 저도 계속 고민을 합니다. 마취 연고를 두껍게 바르고 하는 편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제 리쥬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파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저희 또 통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그런 수면 마취나 뭐 가스 마취 같은 걸 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뭐 마취 시간을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중 마취라고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이제 마취 크림의 흡수를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약품을 먼저 바르고 이제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하시니까, 그럴 때 어쨌든 뭐 리쥬란을 포함한 이제 스킨 부스터 주사를 맞으실 때 그래도 통증이 조금 덜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히알루론산 성분들을 이제 피부에 깔아주는 소위 이제 물광 주사라고 하는 그런 치료로도 충분히 만족도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년 여성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피부의 노화가 더 진행돼 있다 보니까 물광 주사보다는 리쥬란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고, 중년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제 통증에 대한 좀 더 잘 참는 편이다 보니까 리쥬란들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쥬란을 주사하는 방법에 이제 손으로 하는 주사를 대부분은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멀티 니들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통증에 너무 민감한 분들은 저는 이제 멀티 니들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손으로 하면 이제 뭐 저희가 좀 원하는 어떤 좀 더 그 집중해야 되는 부위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비, 그 멀티 니들 주사기로 하면은 이제 고르게 깔아드리기 때문에 다음날 좀 생활에 훨씬 울퉁불퉁한 그 느낌도 좀 덜하고, 붓기도 좀 더 덜하고, 통증도 덜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그런 이제 다운타임이라든가 또는 통증에 대한 역치를 고려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선택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손주사가 이 손맛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 관계상 주사 그냥 멀티니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중년 여성 20대가 넘어가고 뭐 30, 40대가 되면 저희가 계속 중년 여성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밑에 산화 반응, 염증 노화라고 하죠. 이제 그런 반응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가 관심 있는 당독소라고 하는 것들도 피부에 축적이 되면 그 자체가 이제 탄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탄력을 좋아지게 하고 보습을 좋아지게 하기도 하지만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리쥬란이나 PN이나 PDRN 성분들, 거기다 이제 히알루론산을 같이 복합하는 것이 훨씬 더 중년 여성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맞아요. 원장님 당독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피부가 그저 칙칙한 분들 있지만 노릇깊게 하면서 훨씬 더 뻣뻣하면서 이제 그런 노화의 변화가 더 많이 있는 분들이 이제 똑같이 히알루론산을 주사를 하건 똑같이 리쥬란을 해도 좀 반응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도 최근에 당독소를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당독소가 평균보다는 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생활 습관에서 이 산화 반응들이 높을 만한 그런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왜 똑같은 주사를 해도 효과가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별로 없다고 할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피부 안에서 똑같은 약물을 넣어줘도 그 약물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환경이 굉장히 더 염증이 많은 환경들, 근데 그저 눈에 보이는 염증이 보이지 않는 염증들, 그리고 그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노출이 많은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떨어지고 또 효과가 왔다가도 반짝 금방 사라지는 거죠. 염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어떤 치료, 저희가 아까 말했던 뭐 장비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중년 여성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당연히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 염증 노화가 더 진행이 되고 당독소도 더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얼굴이 저희가 이제 색소가 많이 생겼거나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얼굴이 누렇게 되신 분들을 그것만 없애기 위한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이것은 오히려 솔직히 그런 색소가 생긴 이유들 자체가 뭐 멜라닌만 하더라도 우리 저희 피부를 보호를 자외선으로부터 또 산화 반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뭐 없애기 위해서 깨부시기 위해서 뭐 레이저 치료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현대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치료는 좀 구시대 치료가 아닐까. 가능하면 어쨌든 그런 멜라닌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생기지 않는 피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이제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능의학적인 접근도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환자분들이 피부를 통해서 몸이 같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건강을 건강을 필요해. 위해서. 네.